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을 주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가장 큰 게 저가 매수세의 힘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종가부터 좀 체크를 해 보시면은요. 이날 다우지수가 1.2%, S&P 500 지수 1.3%, 그리고 나스닥, 특히 이 기술주, 성장주 입장에서는 좋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대의 반등을 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가 매수세의 힘이 가장 컸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의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것은 지표와 금리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10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나오게 됐었는데요. 견조하게 발표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요즘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고용이 계속해서 탄탄하게 나오면서 부담이 됐던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월 평균 고용이 작년 평균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임금 상승률 역시 계속해서 식지 않고 오르고 있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업률이 0.2%포인트 소폭 상승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고용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식지는 않고 있고 천천히 둔화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준이 현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면서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침체 우려를 덜어내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해석하면서 좋게 해석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공통점은 이겁니다. 최종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되는 말인데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에 따르면 금리 인상 속도를 만약에 지금보다 둔화시킬 경우에 더 오래 금리가 오를 수 있고 잠재적으로 더 높은 금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5% 이상의 최종금리, 기준금리를 시사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또 수전 컬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에 따르면 속도보다는 얼마나 높이 올리느냐가 초점이 돼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최종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경제를 시키고 수요와 공급을 균형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아직까지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연준 위원들 모두 다 이 최종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섹터와 업종별 흐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전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소재가 되겠습니다. 3.4%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소재 쪽은 비철금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날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매파 연준위원들의 기조가 유지되면서 금융주들, 특히 이 안에서 은행 업종들의 상승세가 sek터를 끌고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 가장 적게 오른 것이 유틸리티가 0.5, 그리고 헬스케어가 0.5% 비슷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좀 더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기존의 유틸리티와 헬스케어에 있었던 돈들이 IT, 서비스 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강세를 띄었던 쪽에서는 바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쪽이 제조업체, 장비업체 가릴 것 없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 정책에 대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흐름들도 좋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클라우드 그리고 애플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은 이날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우선 반도체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 상승을 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한 것이고요. 앞서 2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밀렸던 것을 충분히 다 회복할 정도로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조업체, 장비업체 모두 다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었고요. 엔비디아가 5.4, AMD 3.4%로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좋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0%,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5.1%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IT,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 묶어서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IT 쪽에서는 좀 엇갈리죠. 애플하고 그리고 이 성장주 쪽에 테슬라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인 저가 매수세의 수혜를 받게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애플부터 먼저 보시면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장중의 변동성이 매우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애플의 아이폰을 가장 많이 만드는 부품사가 바로 중국의 폭스콘이 되겠습니다. 이 폭스콘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정책으로 지금 공장 가동을 많이 정지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려가 커졌었고, 실제로 이 공장 가동률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아이폰의 4분기 출하량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갔다가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0.3% 하락 정도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자, 이날 테슬라도 또 한 변동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달러 약세로 인해서 테슬라가 장 초반에는 4%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테슬라 자체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사전 작업 없이 해고를, 트위터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해고당한 직원들이 대규모로 소송을 이제 걸게 되면서 악재가 부각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 CEO와 맞지 않았었던 트위터의 광고주들이 많이 떠나게 되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악재가 됐습니다. 대규모 손실 위험이 부각이 되면서 3.6%, 장중에는 6%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밖에 IT, 소프트웨어 쪽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간에 위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트윌리오가 34% 급락했는데요. 실적이 안 좋았고 전망도 부진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같은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세일즈포스닷컴도 4% 중반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서비스나우 역시 4.1%로 하락했고, 직접적으로 클라우드랑 관련된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18% 급락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융주들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에서 기존 금리를 최종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은 결국 은행에서 이자 놀이를 할 때 은행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이죠. 그렇다 보니까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그룹 이런 순서로 전반적으로 2% 중후반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IT, 성장주, 그리고 금융주들, 거기에다가 산업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시장에서 대안주의 역할을 했었던 헬스케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여줬었고요. 그 가운데 실적이 부진한 그런 기업들이 의료 보험 쪽에서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밀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센텐 코퍼레이션이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3.9% 하락하면서 다른 종목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 밖에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 뉴욕 상장된 중국 기업들 코로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알리바바 7%, 그리고 중국판 네이버죠. 바이두 9%, 그리고 전기차 니오가 17%, 샤오펑 14% 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앞서 이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상승이 계속 될 거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18% 하락하면서 거의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적표 자체는 견고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됐고요. 그나마 유료 사용자가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체 그림에서 6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려되는 포인트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시기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위축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41까지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래소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사용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쪽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실적은 매출과 주당 순위 전년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에 대한 연간 전망까지도 다 낮춰버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이 주가가 오를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은 이런 글로벌 이런 악재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좀 더 부담 없게 가져간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사용자 수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좋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5.4% 올랐고요. 5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보다 유럽이 더 강했습니다. 평균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우선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를 이제는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미국 증시보다 더 먼저 받아들이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날 독일 닥스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가 2.5, 2.7% 강했고요. 영국 역시 2%대의 비슷한 흐름을 유지해줬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악재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중국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춘 건데요. 악재들만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ECB 총재가 계속해서 긴축 발언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부진하게 발표된 유로존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10월분이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밀려 내려갔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이런 코로나 정책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거의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0달러 후반에서 90달러를 한 번에 넘겨버리는 모습이죠. 5%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역시 7%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지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이런 방역의 역할을 그대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값은 달러 약세에 2.8% 반등 줬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중장기인 10년물은 3.9bp 올랐습니다.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견조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장중에 4.2%까지도 올라갔었다가 결국에는 4.1% 상승에 그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단기물인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연준 발언을 확인한 이후에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일부 진정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재료 있었나요?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장중 수차례 등락을 보인 후 3대 지수가 모두 1.3%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상승했던 가운데 소재 관련주가 3% 이상 급등한 것을 비롯해 금융, IT, 기술, 산업, 부동산, 필수 소비재 등 관련주들이 모두 1% 이상 상승했고, 반면 시장의 공포심리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2.96%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10월 고용이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을 뒷받침했지만 실업률이 상승한 점이 미국 고용시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 모습인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미국 내 비농업 부분 고용은 26만 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예상치였던 20만 5천 명보다 많은 수준이었지만 10월 중 실업률은 3.7%를 기록해 전달의 3.5%보다 상승했고,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전달의 62.3에서 62.2%로 하락했으며, 이 뉴스 이후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4.8%까지 급등했지만 4.6% 후반까지 하락했고, 현재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지표 발표 한때 64.5%까지 상승했지만 마감 시에는 38% 수준으로 내려왔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38.5%, 0.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가 더 높게 그리고 더 길게 인상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일각에서는 12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유명 투자자인 루이스 나발리의
나발리 앤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는 경제 둔화로 인해 파월 의장이 엄청난 정치적인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12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대다수의 전문가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그는 경제가 계속 둔화하면 연준이 정치인들로부터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장을 위험하다고 비판하면서 금리 인상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 역시 파월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잠재적인 실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한 바 있다면서 연준이 미국 경제를 파괴하려 한다면 이미 연준이 느끼고 있는 정치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면서 실업률이 현재 수준인 3.5%보다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그 압박의 수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가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전체 공모 규모가 16억 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가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기업 인수합병 시장 역시 저조했다면서 지난 9월과 10월 두 달간 미국에서 성사된 M&A의 전체 규모는 2,19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급감했다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훨씬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문은 같은 기간 기업들이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자산담보부 증권 CLO 발행 액수가 지난해 대비 97%나 급감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거칠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들도 당분간은 IPO 시장 쪽에 관심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날 8% 이상 급등했습니다.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괜찮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기업인 스타벅스가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에 힘입어 지난 금요일 8.5%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며 주당 91달러 8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타벅스는 회계연도 4분기에 84억 1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한 것이었고, 주당 순이익 EPS는 81센트를 기록했으며 시장 예상치는 83억 1천만 달러의 매출과 72센트의 EPS였습니다. 스타벅스는 호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를 비싼 음료의 판매 증가로 들면서 차가운 음료가 전체 음료 판매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차가운 음료에 시럽과 휘핑크림, 유제품 등을 추가하면서 판매 가격이 올랐으며 매장 방문자 수도 늘었다고 덧붙이면서 회사 측은 미국 매장단 매출이 1년 전보다 11%가 증가했고 평균 가격이 6%가량 상승한 것도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하지만 당분간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준비제도의 9월 소비자 신용 액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감소한 280억 달러이며 팔런티어 테크놀로지, 액티비전 블리자드, 테이크투 인터액티브, 바이오엔테크, 블루 에이프런 홀딩스, 펜메드 익스프레스, 트립 어드바이저, 초이스 호텔, NRG 에너지, 리프트, 코스모스 에너지, 센테라 골드, 파이브나인 잉크,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그리고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